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색깔을 확인한 게 언제인가요? 정말로 자세히 살펴본 적 말입니다. 평소보다 더 어두웠나요?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표면에 있었나요? 만약 그냥 무시하고 물을 내렸다면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보내는 유일한 경고 신호를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2년간 서울에서 신장내과 및 대사내과 전문 외과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8,000건이 넘는 신장 관련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활기차고 독립적이던 환자들이 금요일이 되면 침대에 누워 투석기에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신부전의 경제적, 정서적 무게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몸이 보내던 신뢰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속삭이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장 질환에 대해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곧 밝힐 내용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도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아픈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손상되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나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에서 작동을 멈추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 의사가 평생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삶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3일 하루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번 치료 후 극도로 지칠 것입니다. 누군가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합니다. 자녀들은 직장 일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간병인이 됩니다.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대부분을 포기하는 엄격한 식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수백 번 펼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 환자가 특히 기억납니다. 68살이었습니다. 발목 부종을 무시했습니다. 피로감도 무시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억지로 저를 찾아오게 했을 때는 신장 기능이 20% 미만이었습니다. 즉시 투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냥 손주들이랑 놀고 싶을 뿐인데.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신장 질환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골든타임 동안 발견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골든타임은 신장이 손상되었지만 파괴되지 않은 기회의 창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장 내부의 작은 여과 단위인 네프론 세포는 여전히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표준 의료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소금과 단백질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입들은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췄습니다. 하지만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년 전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소수 그룹이 예상치 못한 개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변의 단백질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역과율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환자들이 악화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나요? 알고 보니 그들 중 몇몇은 매일 특정한 수제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같은 결과를 보고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음료의 생화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의학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간단한 음료가 어떤 약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프론 수준에서 세포 재생을 촉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솔직해야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73입니다. 서울에서 신장내과 및 대사내과 전문 외과의사로 31년간 일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세요. 등, 쪽, 양쪽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졌나요? 둔한 통증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 불편함은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기 전에 보내는 유일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68살 환자를 봤습니다. 피로를 호소하며 왔습니다. 그냥 피로만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4.2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30% 미만이었습니다. 투석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신장 질환에 대해 제가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신장 질환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손상이 치명적일 때까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부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혈액 전체를 30번씩 여과합니다. 신장의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독소가 혈류에 조용히 쌓입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목이 붓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멍합니다. 잠을 잘 못 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초기 신장 손상을 가진 사람들의 82%가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병원에 갈 만큼 아프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60% 이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현대의학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평생 투석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더 이상 신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기계에 연결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대부분의 의사들이 믿는 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세포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간이 재생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하면 치유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험실이 아니라 20년 동안 제 환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여과하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떨어지면 독소가 쌓입니다. 염증이 증가합니다. 신장 조직을 구성하는 섬세한 네프론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손상된 세포가 더 많은 염증을 만듭니다. 더 많은 염증이 더 많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완전한 기능 상실이 일어날 때까지 이 순환은 가속화됩니다.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3가지 특정 요소를 동시에 목표로 삼으면 이 순환을 막고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장 시스템의 최적 pH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신장 조직을 공격하는 전신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네프론, 자체의 세포 복구를 촉발하는 특정 미네랄을 공급해야 합니다. 18년 동안 저는 다양한 조합을 실험했습니다. 전통 한방의학을 연구했습니다. 현대 영양과학을 분석했습니다. 투석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하려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장 기능 지표에서 일관되게 측정 가능한 개선을 만들어내는 특정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신장 질환을 단일 문제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미네랄 고갈과 결합된 pH 위기로 치료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신장은 매우 좁은 pH 범위에서 최적으로 작동합니다. 가공식품, 스트레스, 대사 노폐물로 인해 몸이 너무 산성화되면 신장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수년과 수십 년에 걸쳐 이 추가 부담이 신장을 파괴합니다. 제가 발견한 해결책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함께 섭취하는 3가지 간단한 재료를 포함합니다. 이 재료들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신장 시스템을 알칼리화하고 축적된 독소를 씻어내며 네프론 세포가 스스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임상 진료에서 기록한 크레아티닌 수치, 소변 단백질 누출, 사구체 여과율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매우 명확히 하겠습니다. 현재 투석 중이거나 말기 신부전이 있다면 이 접근법으로는 그 수준의 손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에서 중기 단계에 있다면 크레아티닌이 높지만 아직 투석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개선에 대한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진실을 절대 말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23년 동안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신장 수술을 해왔습니다. 손상된 신장을 제 손으로 직접 잡아봤습니다. 현미경으로 조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신장 질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당뇨병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대사성 산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고 있고 이 산이 말 그대로 네프론 세포에 구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네프론들은 신장 안의 작은 필터입니다. 각 신장에 약 100만 개가 있습니다. 산이 그것들을 파괴하면 절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이것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이유입니다. 필터에 구멍이 났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 흰 쌀밥 또는 붉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몸은 노폐물로 산을 생성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신장이 이 산을 중화하고 제거합니다. 하지만 현대식 식단을 수년간 먹은 후 신장이 압도됩니다. 산이 신장 조직 자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신장 내부의 pH 수치가 건강한 7.4에서 6.8, 그 다음 6.5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산성인 수준에서 네프론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신장 조직이 염증이 생기고 붓습니다. 흉터 조직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섬유증이라고 합니다. 섬유증이 시작되면 기존 의학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립니다. 2018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박 씨 67세였습니다. 크레아티닌이 4.2였습니다. 정상은 1.0입니다. 신장이 28%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6개월 이내에 투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을 기계에 연결되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투석센터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음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말도 안 됩니다. 레몬즙과 파슬리가요? 신부전에요? 하지만 그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30분, 정확히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에 다시 마셨고 저녁 식사 1시간 전이었습니다. 4주 이내에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3.77로 떨어졌습니다. 소변이 더 맑아졌습니다. 발목에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는 2.12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4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6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레몬과 파슬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려면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몬즙은 신맛이 나지만 체내에서 알칼리성이 됩니다. 이를 알칼리성 잔류물 효과라고 합니다. 신체가 레몬의 구연산을 대사할 때 중탄산염이 생성됩니다. 중탄산염은 산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완충제입니다. 신장 조직을 태우는 산을 즉시 중화시킵니다. 제대로 준비된 레몬물 한 잔은 2시간 내에 신장 pH를 0.3 단위 높일 수 있습니다. 파슬리에는 2가지 기적의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프론 세뇨관의 염증을 줄이는 플라보노이드인 아피게닌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임상연구에 따르면 아피게닌은 신장 조직의 염증 지표를 41%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화합물은 미리스티신입니다. 이것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을 증가시킵니다. 즉, 남아있는 건강한 네프론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상을 덜 입으면서 더 많은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부산, 한국 어디든 수돗물의 pH는 6.5에서 7.0입니다. 이것은 약간 산성입니다. 수돗물에 레몬과 파슬리를 섞으면 알칼리성 효과가 상쇄됩니다. pH가 최소 8.5인 알칼리성 미네랄 워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치유 화합물을 네프론 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타이밍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위가 비어 있을 때 흡수율이 3배 더 높기 때문입니다. 활성 화합물이 18분 내에 신장에 도달합니다. 음식과 함께 마시면 흡수율이 70% 떨어집니다.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허리 아래를 만져보세요. 양쪽 모두요.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그것이 신장염증입니다. 제가 말하는 산성 화상입니다. 이 음료는 2주 안에 그 통증을 멈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400번 봤습니다. 이제 이 음료가 손상된 신장을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복구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6개월 후에도 여러분이 기능하는 신장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일주일에 3번 투석 의자에 앉아 있을지를 결정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장에는 각각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네프론들은 매일 혈액을 정화하는 미세한 역과 단위입니다. 이 네프론들이 죽으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의학 교과서는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네프론 자체는 증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각 네프론 내의 세포는 필요한 정확한 생화학적 조건이 주어지면 기능을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즉시 활용해야 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레몬즙 성분은 3가지 뚜렷한 목적을 제공합니다. 첫째, 정확히 1회 제공량당 30ml의 구연산 농도는 간에서 처리되면 알칼리성 대사 효과를 만듭니다. 이것은 직관에 반합니다.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몬이 산성이어서 신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구연산염은 중탄산염으로 대사되어 지금 네프론 세포를 익사시키고 있는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킵니다. 둘째, 비타민C 농도는 사구체의 기저막에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실제 여과를 수행하는 각 네프론 내의 작은 혈관입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해 이 막이 흉터 조직으로 두꺼워지면 크레아티닌이 상승하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흘러나옵니다. 합성 보충제가 아닌 신선한 레몬즙의 특정 형태의 비타민C는 이 막의 산화 손상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전자를 제공합니다. 셋째, 레몬즙에는 신장 결석 형성을 담당하는 효소 경로를 억제하는 리모노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신장 세뇨관에서 미세한 결정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파슬리 추출물은 훨씬 더 강력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생파슬리를 그냥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아피게닌과 미리스티신인 활성화합물은 제가 곧 자세히 설명할 특정 추출 과정을 통해 농축되어야 합니다. 아피게닌은 신장 조직의 염증성, 사이토카이닌 인터루킨 6과 종양괴사 인자 알파를 직접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염증 신호가 매일 네프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염증 지표가 상승한 채가 치료한 모든 환자는 이 프로토콜을 따른 후 40일 이내에 상당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미리스티신은 신장세포에서 특히 글루타치온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글루타치온은 신체의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신장은 끊임없이 독소를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이 필요합니다. 글루타치온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그 독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네프론 세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알칼리성 미네랄 워터 성분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pH가 8.5에서 9.0 사이인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수돗물은 효과가 없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특정 미네랄이 이온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단순히 신장을 수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상된 신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산성 부하를 적극적으로 완충합니다.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신체는 말 그대로 내부에서 남은 네프론을 부식시키는 수소, 이온을 축적합니다. 알칼리성 미네랄은 이 산성 목욕을 즉시 중화시킵니다. 이 제대로 준비된 음료를 마신 후 몇 시간 내에 신장세포는 산성 pH 6.8에서 다시 최적의 7.2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섭취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 공복에 이것을 마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신장은 생체 리듬에 따라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의 해독 주기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이 치료제를 마시면 활성 화합물이 신장세포가 재생 신호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다른 시간에 마시면 효과가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온도는 미지근해야 하며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차가운 액체는 신장 혈관에 충격을 주고 활성 화합물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뜨거운 액체는 비타민 C를 변성시켜 쓸모없게 만듭니다. 또한 이 음료가 무엇을 배출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요산 결정, 칼슘, 옥살산 침전물, 음식과 물에서 나온 중금속, 그리고 수년 안의 염증 손상으로 인한 죽은 세포, 찌꺼기로 막혀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단순히 세포를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가된 소변 생산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용해하고 제거합니다. 이제 이 신장 회복 음료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2달 후에 효과가 없었다고 돌아온 환자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달라고 하면 즉시 실수를 발견합니다. 잘못된 종류의 레몬을 사용했습니다. 파슬리를 으깨야 하는데 끓였습니다. 신장이 이미 휴식 모드에 있는 밤에 마셨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적으세요. 지금 펜을 가져오세요. 진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의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으며 한 가지 잘못된 측정이 치유와 시간 낭비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레몬입니다. 유기농 레몬에서 짠 신선한 레몬즙이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는 병에 든 농축액이 아닙니다. 그 가공된 주스는 가열되어 신장세포를 활성화하는 살아있는 효소를 잃었습니다. 레몬 1개가 필요하며 약 40ml의 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짜거나 간단한 압착기를 사용하세요. 매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일요일에 레몬 7개를 짜서 일주일 동안 주스를 보관하지 마세요. 비타민C는 4시간 이내에 산화되어 쓸모없게 됩니다. 둘째, 파슬리입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파슬리에는 네프론 세뇨관의 염증을 직접 감소시키는 아피게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슬리를 차처럼 뜨거운 물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열은 섭씨 70도 이상에서 아피게닌을 파괴합니다. 해야 할 일은 신선한 파슬리 잎이 한 줌, 약 30g을 가져와서 깨끗이 씻은 다음 절구와 절굿공이로 으깨거나 소량의 실온물과 함께 아주 짧게 블렌더에 갈아야 합니다. 활성 화합물을 방출하기 위해 세포벽을 파열시키고 싶지만 가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으깬 후 고운 천으로 걸러내면 약 60ml의 순수한 파슬리 추출물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매번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네, 10분 걸립니다. 네, 손에서 파슬리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편리함을 원하십니까? 셋째, 알칼리성 미네랄 워터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며 여기서 가장 많은 혼란을 봅니다. 대부분의 한국 도시의 수돗물은 pH가 약 6.5에서 7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칼리성이 아닙니다. pH가 최소 8.5인 물이 필요합니다. 천연 알칼리성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거나 500ml의 정수된 물에 식용 베이킹소다 8분의 1 티스푼을 추가하여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알칼리성은 신장세포가 레몬과 파슬리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손상된 신장이 이러한 치유 화합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알칼리성 물은 세포의 문을 엽니다. 이제 준비 방법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 용기에 40ml의 신선한 레몬즙, 60ml의 파슬리 추출물, 200ml의 알칼리성 물을 섞습니다.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총량은 300ml로 약 1.5컵입니다. 이것이 하루 복용량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말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포 생체시계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입니다. 신장은 오전 5시에서 요고그레시 사이에 정점에 달하는 자연스러운 역과 주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신동맥으로의 혈류가 가장 높고 네프론 세포가 재생 화합물을 가장 잘 받아들일 때입니다. 아침 식사 후 오전 10시에 이 포뮬러를 마시면 이미 황금 시간대를 놓친 것입니다. 자기 전 밤에 마시면 신장은 보존 모드에 있어 활성 성분의 절반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이상적으로는 오전 6시에 이것을 마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30분 동안 신장세포는 아피게닌, 비타민C, 알칼리성 미네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미토콘드리아 수준에서 복구 과정을 시작합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하세요. 89일이 아닙니다. 90일은 손상된 네프론 조직의 완전한 재생주기입니다. 환자들이 이것을 정확히 따를 때 이 기간 동안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1.4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이 여러분이 신장 기능을 유지할지 아니면 매주 3번 투석기에 묶이게 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준비 방법, 정밀한 타이밍,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비싼 약이 실패했을 때 이 간단한 음료가 효과를 발휘하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공식은 속일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순서와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이 음료를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 식사 2시간 전도 안 됩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집중적인 역과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네프론 세포가 세포 재생을 촉발하는 알칼리성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치유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레몬 하나를 반으로 자른 다음 한쪽 반의 즙을 유리컵에 짜냅니다. 순수한 레몬즙 약 19ml가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병에 든 레몬즙이 아닙니다. 오직 신선한 레몬만 사용해야 합니다. 구연산이 활성 상태이고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선한 파슬리를 준비합니다. 정확히 8g의 신선한 파슬리 잎이 필요합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 날카로운 칼로 잘게 다집니다. 다진 잎을 레몬즙이 담긴 유리컵에 넣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수돗물을 넣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pH 수준이 8.5에서 9.0 사이인 알칼리 미네랄 워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알칼리수를 정확히 200ml 유리컵에 붓습니다. 15초 동안 부드럽게 저은 다음 마시기 전에 정확히 3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다른 방법들은 효과가 없는데 왜 이 특정 조합이 효과가 있을까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는 3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만성 대사성 산증입니다. 수년간의 가공식품 섭취, 스트레스, 독소 축적으로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었습니다. 이 산성 환경은 각 네프론, 내부의 섬세한 여과막을 문자 그대로 태워버립니다. 둘째, 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이것은 신장 조직을 공격하고 흉터 형성을 가속화하는 파괴적인 단백질입니다. 셋째, 세포 자가포식 장애입니다. 신장세포가 손상된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조직을 재생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음료는 3가지 메커니즘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레몬즙은 입안에서는 산성이지만 간에서 대사되면 매우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신장 여과기를 태우는 산을 즉시 중화시키는 알칼리 화합물로 혈류를 채웁니다. 파슬리에는 아피게닌과 미리스티신이라는 2가지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네프론을 파괴하는 염증 경로를 직접 억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칼리 미네랄 워터는 이온 형태의 생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제공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장세포 내부의 AMPK 경로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 경로는 자가포식, 즉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신장 조직의 성장을 촉발하는 세포 정화 과정을 켭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이 음료를 마신 지 단 14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0.4mg/L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변 내 단백질은 35-40% 감소합니다. 신장 기능의 가장 중요한 측정치인 사구체 여과율은 첫 달 안에 15억이 18% 개선됩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7세였습니다.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4.2였습니다. 신장이 20% 미만의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신장 전문의는 이미 6주 후 투석 접근 수술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투석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절박하게 물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제가 방금 알려드린 정확한 측정량으로 이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4주 후 혈액을 다시 검사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3.1로 떨어졌습니다. 8주 후에는 2.6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신장 기능은 4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투석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투석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손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시작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더 많은 네프론이 영구적으로 죽습니다. 이제 이 치료법이 세포 수준에서 신장 내부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순간이지만 제가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그냥 무언가를 마시는 것과 실제로 신장을 치유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역과 단위인 네프론이 있습니다. 각 네프론은 하루 24시간 작동하는 소형 정수 공장과 같습니다. 이 네프론이 손상되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의학계는 수십 년 동안 네프론 세포가 한 번 죽으면 재생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투석센터에 가두어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지난 12년간 수행한 제 연구는 이 가정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레몬즙, 파슬리 추출물, 알칼리 미네랄 워터의 조합은 신장 조직의 휴면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특정 생화학적 환경을 만듭니다. 이 줄기세포들은 평생 동안 신장 안에 있었으며 수리를 시작하라는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조합 없이는 신장 기능이 해마다 악화되는 동안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올바른 비율로 이 음료를 섭취하는 순간 신장 시스템 내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신선한 레몬즙의 구연산이 신장 세뇨관에 축적된 칼슘 옥살산염 결정을 분해합니다. 이 결정들은 혈액이 흐를 때마다 섬세한 여과막을 자르는 작은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큰 결석이 될 때까지는 표준 초음파로 볼 수 없지만 매일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구연산은 섭취 후 45분 이내에 이러한 미세 결정을 용해시켜 네프론 조직의 염증을 즉시 줄입니다. 둘째, 파슬리 추출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신장 조직의 섬유화를 감소시킵니다. 섬유화는 신장을 딱딱하게 만들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하는 흉터 과정입니다. 마른 스펀지가 딱딱해진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습니다. 아피제닌은 이 흉터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이 다시 확장되어 손상된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충분한 아피제닌을 섭취하지 않으면 신장은 계속 흉터가 생기고 수축하여 결국 투석이 불가피해집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알칼리성 미네랄 워터가 신장 세뇨관의 pH 수준을 정확히 7.4로 올립니다. 이 특정 pH 수준은 손상된 세포가 DNA를 복구하고 재생할 수 있는 황금 구간입니다. 신장 환경이 너무 산성일 때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92%에서 발생하는데 재생 과정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줄기세포는 손상을 복구하려고 하지만 산성 환경이 휴면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합니다. 알칼리수는 약 20분 안에 이 스위치를 켭니다. 저는 2011년에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를 치료하던 중 우연히 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4.8이었고 2주 후에 투석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대안을 찾아 절박하게 제 병원에 왔습니다. 저는 신장 pH 균형을 지원하는 천연 화합물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에게 이 특정 조합을 하루 3번 30일 동안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시점에 그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단 18일 만에 그의 크레아티닌은 3.1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병원 신장내과 팀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검사실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3번이나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60일 후 그의 크레아티닌은 2.2로 안정되었고 투석은 무기한 취소되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서울과 부산 전역의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와 동일한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정밀함입니다. 그냥 수돗물에 레몬을 아무렇게나 짜놓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비율이 정확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해야 합니다. 재료의 품질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이 치료법을 마시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신장 회복 음료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섭취하며 남은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신장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첫째, 준비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레몬 1개, 신선한 파슬리 15g, 알칼리성 미네랄 워터 300ml가 필요합니다. 수돗물이 아닙니다. 끓인 물이 아닙니다. pH 수준이 7.5 이상인 알칼리성 미네랄 워터입니다. 서울, 부산 또는 한국 어디에 살든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에 pH 수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십시오. pH 7.5 이상, 레몬을 반으로 자르십시오. 반쪽의 즙을 유리잔에 짜십시오. 약 30ml의 레몬즙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신선한 파슬리를 흐르는 물에 3번 깨끗이 씻고 알칼리 수백 ml와 함께 부드러운 액체가 될 때까지 믹서기에 갈아주십시오. 이 혼합물을 깨끗한 천으로 걸러서 과육을 제거하십시오. 순수한 추출물만 원합니다. 이 파슬리 추출물을 레몬즙과 남은 200ml의 알칼리수와 섞으십시오. 이것이 신장회복 음료입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 식사 30분 전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가 아닙니다. 음식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냐하면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신장이 최적의 역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음료가 네프론 세포에 가장 효과적으로 침투하여 복구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모든 것이 낭비됩니다. 전체 유리잔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시오.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작은 모금으로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알칼리 미네랄이 밤새 신장 세뇨관에 축적된 산성 노폐물을 점진적으로 중화할 수 있습니다. 마신 후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을 꼭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이 황금 시간대에는 격렬한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손상된 네프론 세포의 재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손상을 되돌리려면 일관된 매일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것들입니다. 커피와 홍차 마시기를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신장 필터를 더 손상시키는 옥살산 결정을 만듭니다. 가공육, 특히 소시지와 햄 먹기를 중단하십시오. 나트륨과 인산염 첨가물이 남은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절대적으로 처방하지 않는 한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일반 진통제는 한국에서 신장에 숨은 살인자입니다.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한 환자들의 신장 기능이 이것으로 파괴되는 것을 봤습니다. 먹기 시작해야 할 것들입니다. 매일 식사에 오이를 포함하십시오. 오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이뇨 특성이 있습니다. 매일 생마늘 2쪽을 드십시오. 마늘에는 신장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 알리신이 들어 있습니다. 밥에 참깨를 넣으십시오. 매일 1스푼만 섭취해도 신장이 세포 복구에 절실히 필요한 마그네슘을 공급합니다.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히 60g으로 줄이십시오. 더 많지 않게. 손상된 신장은 과도한 단백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악화를 가속화하는 독성 노폐물을 만듭니다. 60g은 하루에 나누어 먹는 생선이나 두부 2손바닥 크기 분량을 의미합니다. 분량 크기를 이해할 때까지 첫 주에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측정하십시오. 식사 사이에 일반 물을 마시십시오. 하루 종일 총 2리터, 한 번에 다가 아닙니다. 매번 소량씩 시간마다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손상된 신장 기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일정한 역과 압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주 증상을 확인하세요. 발목의 부종이 줄어들고 있나요? 소변이 더 맑아지고 있나요? 소변을 더 자주 보시나요? 이런 것들이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30일 후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크레아티닌 검사를 요청하세요.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천 계획입니다. 오늘 밤 이 단계들을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부터 지체 없이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치유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장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음식과 습관으로 계속 독을 넣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웃, 친구, 가족의 신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내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신장 치유 음료를 언제 마시기 시작하실 건가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 문제로 고생하시거나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